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총량이 축소됩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조치인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가상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등이 밸류업에 역행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LG전자가 2030년에 신사업 분야에서 영업이익의 75%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확대와 B2B 사업에 집중해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사들이 원전 해체 사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원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가동 수명에 달한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데 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며 주택담보대출 한도 총량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시행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고삐를 조이며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상금리를 1.2%포인트, 수도권은 0.75%포인트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가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면 한도가 4,2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비수도권에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2,7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 7월에는 주담대 가상금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1.5%포인트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때 수도권 가상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은행권 간담회에 이어 오늘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과 디딤돌 등 정책 대출로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도 논의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은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포함 신규 가계대출에 대한 DSR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행별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 주담대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엄정한 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이나 주주 환원 미흡 등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가 다수임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영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금감원에서 열린 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도 주가 저평가에 따른 일반 주주의 이익 침해가 소유형 기업 구조라는 한국의 특수한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재벌 기업이 갖는 경영권 승계와 기업 지속성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은 오너가 있다. 소유 기업이잖아요. 오너 기업에서 가장 큰 딜레마가 있고 어떻게 경영권 설계를 원활하게 하면서 그룹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으면 되겠어요. 자금이 그만큼 중요한 돈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 기업, 오너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 원장은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강조하며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언급하며 이 개정안이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바람직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네,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사업에 힘을 빼는 모습입니다. 대신 새 먹거리가 많은 해외 건설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도 원전 사업이 큰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부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오늘은 산업위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설업계에선 원전을 짓는 것에 더해서 이 원전 해체 사업도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설사들이 이 원전 해체 사업에 눈독 들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향후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비해서 원전 해체 기술 가진 회사가 별로 없다 보니 일찍부터 이 업계에 뛰어들어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원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가동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90년간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IAEA는 이 기준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총 588개의 원전을 영구 정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총 417기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58기, 또 해체를 목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은 209기입니다. 이 중에서 약 10%인 21기만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원전 해체 시장의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도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원전 해체 과정의 핵심은 운전 과정에서 생성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건데요. 방사성 물질 노출 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있는 만큼 원전 해체까지 통상 15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럼 국내 건설사 중에서 원전 해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도 해외 원전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력에서는 현대건설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독일의 대표 시험 인증 기관인 TÜV 시도로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자력 발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공급망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서는 원자력 공급망의 안전성과 또 품질 향상을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 관리 국제 표준인데요. 최근 유럽의 주요 원전 운영 및 발주 국가에서 원전 사업 참여의 기본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원전의 설계, 설치, 해체 등 전 분야에 해당하는 인증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한국형 대형 원전 36기 중 24기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하는 등 원전 분야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원전 해체를 위한 작업을 수행 중인 곳도 있을까요? 네, 현대건설이 국내 해체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방사능 오염평가 및 비용평가 기술 용역을 수행하면서 해체 사업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최근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인허가를 신청해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해체를 완료하면 현대건설은 원전 해체 경력이 생기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 세계 원전 해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6대 국가에 나란히 이름을 올려서 7번째 국가가 되는 겁니다. 현대건설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전 해체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과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사업 관련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건설 직원들이 IPEC 원전 해체 사업 전반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대우건설도 역시 월성 1호기 해체 공사 및 공정 설계 용역을 수행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세계 최초로 해체 예정인 캐나다형 중소형 원전인 만큼 향후 중소 해체 사업 경쟁력을 축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원전을 짓는 경험이 많을수록 해체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쌓인다고 말합니다. 원전을 직접 지었으니 역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취득한 셈인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기자와 건설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환 LG전자 CEO가 2030년에 신사업에서 영업이익 비중 75%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인베스터 포럼에서 LG전자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힌 건데 특히 플랫폼 서비스 확대와 B2B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LG전자가 2030 미래 비전 선포 1년여 만에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경과를 담은 중간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열린 인베스터 포럼. 조주환 최고 경영자, 김창태 최고 재무책임자, 이삼수 최고 전략 책임자를 포함한 최고 경영진과 주요 사업 육성을 책임지는 담당 임원이 참석했습니다. LG전자가 발표한 2030 미래 비전은 가전을 넘어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 경험을 연결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사업 확대, 기업 간 거래 전환 과속화, 신사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해 2030년 트리플7 연평균 성장률, 영업이익률 7%, 기업 가치 7배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LG전자는 신사업 분야에서 2030년 매출의 50%, 영업이익의 7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2% 이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창출이 되는 영업이익은 30년에는 76%까지 그 비중이 확대돼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신사업은 TV 등을 플랫폼 삼아 콘텐츠 광고 수익을 내는 플랫폼 기반 사업과 자동차 부품, 스마트 팩토리 등을 내세우는 B2B 사업 등입니다. 조 CEO는 목표가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며 높은 성장성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 구조로의 변화를 추진해 LG전자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 3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정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천억 원 내외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규제를 위해 대출과 2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금융권이 공동으로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풍부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서울시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진행되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 금융권 취업을 노리는 취준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2017년 시작된 금융권 최대 채용 행사입니다. 올해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를 비롯해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 IT 기업 등 역대 최다인 78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은행 12개사는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6개 은행의 경우 현장 면접에서 우수 면접자로 선발되면 채용 시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17개 금융기관에서는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49개 기관은 채용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고졸 출신 현직자가 취업 노하우를 전하는 고졸 취업 성공 콘서트, 청년 창업가 육성을 지원하는 금융권 창업지원 상담관 등도 마련됐습니다. 박람회는 다음 달 중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박람회로 청년이 원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민희입니다. 마트에서 과일 하나를 고를 때도 이리저리 둘러보며 흠없는 상품을 찾곤 하죠. 국내 유통업계가 인공지능 기술로 결함 있는 과일을 걸러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과일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AI로 매장 배경음악을 만들거나 CM송을 제작해 선보이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이혜영 기자입니다. 유통업계가 미래 생존 전략의 무기로 AI를 꼽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롯데유통군 HQ 총괄대표 부회장은 어제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AI 사업에 투자해 광고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주요 전략으로 꼽을 만큼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롯데마트는 국내 최초로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해 복숭아에 이어 참외와 수박을 선보였습니다. 고속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과일의 결함을 탐지하고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씨 갈라짐 현상도 정밀 검사에 선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고르지 않아도 맛있는 과일을 선보이기 위해서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수박에 대한 고객 불만 건수가 지난해보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든 만큼 고객이 수박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AI를 광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본방송이 끝나는 즉시 AI가 만든 쇼츠를 활용해 3040 세대를 공략하고 있고 롯데온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정확도를 한층 높인 샬롯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스타일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은 생성형 AI로 매장 배경음악을 만들어 송출하고 CM송을 제작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증권사들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넘기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30 세대와 접점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삼성증권이 공개한 유튜브 쇼츠 드라마 시리즈 중 한 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200만 뷰를 넘어서며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 삼성증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삼성팝에 업로드된 삼성증권을 생각하지 마세요 콘텐츠는 1분 남짓의 러닝타임 내에 ISA를 보면 삼성증권이 떠오르는 코믹한 상황을 담았습니다. ISA는 삼성증권에서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시리즈는 증권사 영업전뿐만 아니라 영어학원 수업, 옆집 이사, 야구 중계 등 총 4편의 다양한 상황과 대화에서 ISA를 발견하는 재미를 선보이는데요.
2030 세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ISA 약자를 활용한 언어 유희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도 자사 유튜브 채널 K-by 키움증권에 키움 영웅전과 트레이딩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는 HTS, MTS 활용 등 투자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구독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기업 탐방 콘텐츠인 위대한 챌린지 키득키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아나운서가 해당 기업에 방문해 순차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인데 가장 최근엔 롯데관광개발이 소유한 제주 드림타워 탐방기가 소개됐습니다. 증권 정보, 투자 전망 등 딱딱한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TV 방송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리얼 연애 프로그램이나 토크쇼, 일일 알바 체험까지 선보이며 고객 끌어안기에 나선 겁니다. 유튜브가 MZ세대 고객 유치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인데요. 최근 들어 증권가엔 리테일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튜브 경쟁이 치열합니다. 채널마다 구독자 수 격차도 큰데요. 리테일에 강한 증권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유튜브 채널 가운데 구독자 수 1등은 리테일로 강한 삼성증권으로 183만 명입니다. 뒤를 잇는 건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순입니다. 이들 네 곳은 모두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해 골드 버튼을 보유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미 위주 콘텐츠 안에서도 기업 분석과 올바른 투자 정보 등 증권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알맞을 때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기업 덕신 EPC가 제8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 골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덕신 EPC배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88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136명의 선수가 출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고학년 남자부에선 박찬우 선수가 이틀 앞선 139타로 우승을 거머쥐었고 여자부에선 강혜서 선수가 145타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덕신 EPC는 136명 참가자 중 입상자 40명에게 총 1,66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2천만 원도 지원했습니다. 국내 골프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골프 선수로서의 꿈을 한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의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20년 이상 축적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역량 등을 통해 전기차 화재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GS 리테일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GS25 체험형 매장인 그라운드 블루 49점을 오픈했습니다. 피자와 카페라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로봇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